네, 안녕하십니까. 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 대리인단 1위 시위, 그리고 기자회견, 그에 앞선 기자회견 4일째입니다. 4일째 대법원 앞에 변호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위를 한다, 기자회견을 한다. 이 사실 그 자체가 이 대법원의 모욕이고 대법원의 치욕이고 대법원의 창피함이다. 이 사실을 또다시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4일째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특히 오늘 소송 대리인단께서는 다들 저를 포함해서 기독자유통일당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당으로서는 유일하게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기독자유통일당, 원고 기독자유통일당을 대리하고 있는 소송 대리인들, 변호사분들께서 나와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계신 분은 기독자유통일당의 대표이시자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고영일 변호사님이십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구주와 변호사님이십니다. 저희가 오늘 어제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3명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이 오늘도 추운 날씨에도 또 나와주신, 날씨가 많이 풀렸죠.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4일째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애국 유튜버 분들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그 성명서를 낭독하고 또 기타 또 변호사들, 소송 대리인들의 이 대법관들에 대한 의견을 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영일 변호사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무효소송, 특히 총선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무효소송은 소장이 접수된 때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강행규정으로 그것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이 끝난 뒤 한 달 내에 제기된 소송에서 지금이 몇 달이 됐습니까? 10월 말이면 11월이면 그 180일이 훨씬 경과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경과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이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일부 소송을 진행하고, 엊그제 이현주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겨우 성명 준비 명령을 내리고, 그 나머지 126개의 소송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을 하고 있는가, 사법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 12월 30일 대법원장 김명수 외 12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검찰청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우리의 성명서를, 기독자유통일당의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20대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대한민국에는 의혹뿐이었다. 현재까지 127개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지만 180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사법부는, 특히 대법원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법적 타당성조차도 사라졌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부는 법치수호라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이에 기독자유통일당은 작년 12월 30일 김명수 대법원장 외 12명의 대법관에 대해서 직무유기죄로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선거무효소송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기독교 정신과 자유이념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을 따르는
법치 국가이다. 그리고 선거 제도는 이 모든 것이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반석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반석인 선거 제도의 훼손에 대한 사법부의 침묵은 법치 국가의 근절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기독자의 통일당은 사법부의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무엇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는가?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한 침묵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의와 정의를 묵살하고 전염병인 중국 바이러스 뒤에 숨어 공산주의와 독재를 표방하는 좌파 정부의 정권 유지를 위한 초라한 침묵일 뿐이다. 사법부 스스로가 법치 국가의 수호자라는 그 거룩한 권위를 좌파 독재 정권에게 빼앗겼다면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는 사라진 것이다. 사법부의 함구로 대한민국은 법치를 잃어버렸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존엄은 오직 공의와 정의를 흐르는 강물같이 하라는 그 거룩한 사명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오직 법치로서만 지킬 수 있다. 이에 사법부는 좌파 독재 정권의 선악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국민 앞에 나와 자신에게 주어진 숭고한 사명에 따라 공산주의 독재 정부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라! 네, 기독자유통일당 당 대표이시자 또 4.15 부정선거 그리고 또 원고 기독자유통일당의 선거 무효 소송을 대리하고 계시는 고영일 변호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선거 무효 소송의 선고는 18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법 위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뭉개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법관이라면 누가 그자들을 법관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은 126건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 126건의 선거 무효 소송은 모두 우열이 없습니다. 모두 국민들의 선거권을 지키기 위한 선거 무효 소송이고, 그리고 또 이 선거 무효 소송은 모두 다 동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증거 조회가 시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특히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피고가 각급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소송이 바로 이 부정선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뭉개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대법관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로 4월 15일날 선거가 부정선거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리고 또 부정선거로 이루어졌는데도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뭉개고 증거를 인멸해서 이 사실이 만약에 법정에서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인 과오, 역사적인 죄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은 직무유기 그리고 대법관이기 이전에 그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재판을 수소받고도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것만큼 명백한 직무유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직무유기죄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사법제도를 수호해야 하는 대법관들 입장에서 창피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재판을 받고도 재판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법관들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에 의해서 자행된 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역사적으로 엄청난 죄, 바로 죄책을 지는 엄청난 일을 지금 대법관들이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아니, 호소가 아닙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재판을 받았으면 당연히 재판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월 15일에 즈음해서 모두 제기한 이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해야만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월 15일 이전에 모두 제기된 이 선거 무효 소송, 특히 비록 자유통일당의 소송에 대해서 어떠한 재판 절차 진행을 했는지 바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빨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당연한 요청인 것입니다. 당연한 요청입니다. 네, 지금 오늘 함께 나와주신 구주하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주하 변호사입니다. 이틀 전에도 발언을 했지만 이 선거 무효 소송은 그 어떤 재판보다도 신속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나라 모든 재판 중에 최1순위 재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그때 제기된 소송을 지금 9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을 안 열고 뭉개고 있다는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원래 이렇게 재판을 안 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대법원 형사 국선 사건을 거의 7년간 했지만 그런 사건들은 보통 4개월이나 5개월 지나면 판결을 다 내립니다. 맞습니다. 심리까지 다 끝내가지고 수백 건의 그런 형사 국선 사건들은 다 상고 기각 혹은 다른 판결을 4, 5개월 동안 내리면서 그것보다 더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이 사건은 9개월 동안 뭉개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의도적입니다. 맞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재판을 열어서 기각을 시키세요. 왜 기각도 못 시키면서 뭉개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이 이 재판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증거보전 표를 바꾸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뭉갠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관님들은 수십 년간 재판을 해오신 분이고 대법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재판관으로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모습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사법부의 치욕입니다. 지옥이다. 재판이 마음에 안 들면 재판 열어서 기각을 시키세요. 물러나라 아예. 본인들이 그래도 1%의 양심은 있는지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뭉개서 후임 재판관에게 사건을 넘기려고 하는 겁니까? 이미 수많은 증거들이 이렇게 드러났고 이런 상황에서 재판관이 이걸 확인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수십 명이 부정선거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보라서 이런 소송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증거가 있고 주장이 있으니까 이런 소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신속하게 이 재판을 빨리 열어주셔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사법부를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주하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저희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법원 말고 저 길 건너편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수천 건, 수만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도 1년에 처리하는 소송의 건수가 수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고작 126건,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가장 많은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재판 건수를 따지면 고작 126건에 불과합니다. 126건의 재판도 전혀 처리할 수 없는 법관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물러나라! 바로 법관이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뭉개고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증거가 이미 훼손되었습니다. 증거 보전 과정에서 법원이 한 만행은 이렇습니다. 예전에도 분명히 개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 보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무효 소송은 분명히 개표기에 조작이 있다, 그러한 주장을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모든 증거 보전 절차에서 이 전자개표기에 대한 증거 보전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모두 기각시켰고, 심지어 인천구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선거 무효 소송에서는 네, 자유의 사전 투표지만 증거 보전하였습니다. 자, 사전 투표지만 증거 보전하면 본 투표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바로 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법원이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선거 무효 소송에 있어서의 증거 보전의 결정을 내려온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전되지 못한 증거들은 수없이 인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추석 연휴 기간을 틈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장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서버, 이 사건 선거, 바로 4월 15일 선거에 사용되었던 서버를 셧다운하고 이전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말도 안 돼. 민경욱 소송과 바로 기독자유통일당의 소송, 이 소송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증거 보전을 다시 한번 신청하였고, 증거 보전에 신문기일을 열어달라, 이것이 얼마나 야만적인 행태이고 야만적으로 증거를 말살하는 행태이고 이것에 법원이 침묵하는 것이 바로 야만에 부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증거 보전에 신문기일을 열어달라라는 요청을 수없이 서면으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묵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버에 대한 증거 보전의 재판은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열리지도 않았고, 이 틈을 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로 서버를 관악청사에서 과천청사로 이전하며 서버를 셧다운하고 관련 로그 파일들이 모두 삭제되는 이러한 증거 인멸 행위를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2020 수30 원고 민경욱을 원고로 하는 이 선거 무효 소송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만행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기독자유통일당이 그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서, 바로 구리선관위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서 증거 보전을 실시한 바로 그 지역구의 증거를 2020 수30 사건에서 보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2020 수30에서 보겠다는 그 검증 기일을 진행함으로써 바로 구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애국 시민들이 힘을 다해서 몇 달 동안 지켜온 이 전자개표기 관련 장비들을 모두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020 수30에서 이 사건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태연하게 구리선관위에서 가져온 장비도 모두 프로그램이 삭제되었다라고 검증기일에서 진술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렇다면 대법원은 바로 선거 무효 소송에 있어서의 증거 인멸 행위를 방조하거나 공모하거나 부역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범입니다. 공범. 공범입니다. 맞습니다. 공범입니다. 그동안 대법관님들께서 수없이 내렸던 공범에 대한 판례, 공모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에 따라서 공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공범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증거인멸행위를 실행하고 대법관들이 바로 우리 뒤에 있는 최고 법원이라고 하는 저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이 이에 방조함으로써 재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와 같은 부작위로서 방조함으로써 이와 같은 증거인멸행위 등이 초래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사기 재판이다, 사기. 이것은 바로 지금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기 재판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기 재판입니다. 사기 재판입니다. 맞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인, 국민들, 후보자, 정당이 재판에서 주장을 공정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에 반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속하여서 대법원과 소통하며 어떠한 재판의 절차를 진행하고 그 재판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증거 보전을 하지 않은 대법원의 행위는 바로 증거인멸에 부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을 여기서 마치고 고영희 변호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중앙선관위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대법관이 선거무효 소송의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됩니다. 당연히 제척돼야 하는데 어떻게 대법관이나 돼가지고 스스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 대법관이 재판부를 형성할 수 있는가?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은 각 지방의 부장판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신의 직원들이 소송 수행자로 나와 있는 그 소송에 대법관식 돼가지고 거기에 부의 재판관으로 참석할 수 있는가? 살다 해괴 망측한 일을 봐도 그것도 법을 30년 20년 넘게 그것도 판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법을 먹고 사는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감히 백주 대낮도 아니고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진행할 수 있는가? 이 노정희 대법관은 부회사 담장 물러나라. 선거무효 소송에서 당신은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방금 유승수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많은 증거인멸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도 그 인멸을 공동으로 수행한 대법관 전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장 포함해서 증거인멸죄로 고발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천명한다. 그리고 대법관님들이 지금 9개월간 재판을 뭉개고 국민들의 요구에 답변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이건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묵비권은 피의자,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거지 판사들에게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조국에게만 임명된다. 조국 전 장관에게 배웠습니까? 어디서 이런 못된 걸 배워가지고 대법관들이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빨리 국민들에게 대답하고 판결로서 판결 진술과 받쳐라. 대답을 하십시오. 대답해라. 네, 오늘 마이크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점을 양해를. 네. 자, 고영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대법관의 재판을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결과를 계속해서 대법원이 방치하게 된다면 마이크도 화났잖아요. 예, 마이크도 화가 났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 이거. 이와 같은 재판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저희가 소송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이 모든 선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관장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건의 증인으로서 이 모든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그 책임은 본인에게 어떠한 책임이 지어지는 것인지 저희가 법정에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5개 소송에서 다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증인으로 대법관이 나오고 바로 그 해당 재판부가 그 증인을 신문해야 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본인 신문할 예정입니다. 네, 이것을 바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재판부가 스스로 하고 자문잔압하는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전에 노정희 대법관께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스스로 이 재판에서 물러나고 스스로 이 재판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도록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마이크에 대한 어떤 테러가 감행돼서 마이크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해킹 당했어요, 해킹. 그렇지만 예, 이런 것도 해킹이 되는데 전자개표기가 해킹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 그 오늘 나오신 변호사님들께서는 바로 이제 기독자의 통일당에 소송을 대리하시거나 기독자의 통일당을 위해서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이십니다. 바로 이 소송을 공정하게 진행해라. 그리고 그와 같은 기자회견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들은 잠시 동안 1인 시위를 이어간 뒤에 오늘 행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화이팅! 그러자 다 끝나버렸어. 다 끝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자 다 끝나버렸어. 이럴 때 마귀들이 접근합니다. 마귀의 속상이에요. 사참 마귀들이 접근. 예. 처음 확정했어야 돼. 예,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 좀 혼 좀 내주세요. 안 하면은 저기 왔어. 뭐야 네? 모세 나중에 할 때 저기 미니를 하나 늘 들고 와야 돼. 지나가는 사람 스피커요? 부동산도 늦었다고. 어제 가지고 왔었는데 안 써가지고 제가 가져오지 말라고. 늦었다고. 일단 미니 늘 예비로 들고 와야겠어. 예 알겠습니다. 이게 크지만 이게 자꾸 이게 머리가 나와. 네 알겠습니다. 원래 찍은 부동산도 있고. 국회의원들에게. 고맙습니다. 10분씩 추가 변호사님 먼저 드세요. 그쪽 가시죠. 아니 내가 오늘 1시에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무침목살 시대에 코미디 같은 그런 재판이 되겠는데 네. 그 아까 그 109개 선거소에서 증인으로 노정희를 신청하셨습니다. 네,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이제 본인이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는 다른 재판부에서는 증인으로 한번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109개 선거소송이 이미 이제 126개 126개 선거 소송에서 네.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이제 증인으로 불러서 125개는 각 지방 선관위 위원장이 피고로 돼 있고 1개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피고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25개 소송에서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인 노정희 대법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 재검토도 계속 미루고 예, 또 선거 소송도 재판이 지난번에 딱 한 번 열렸고 예.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는 전혀 지금 민경욱 의원 소송에 대해서만 현재 이제 변론 기일이 열려서 지금 검증 기일 한 번 진행이 되고 나머지 소송에서는 기일 지정 자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125개 소송에서 아무런 진행이 없습니다. 엊그제 이현주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성명 준비 명령, 성명 준비 명령이란 건 뭐 이런 걸 준비해라 하는 그런 명령이 하나 내려졌고 정말 전혀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행위죠. 그리고 노정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머지 125개 소송에서 피고가 전부 다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인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부장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자기 식구 감싸기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에 부역한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노정희 대법관 같은 경우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선거무효소송의 당사자인데 어떻게 재판부를 구성합니까? 그리고 그 직원들이 소송 수행자로 모든 소송에서 자기가 수장으로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이 소송 수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감독하고 자기가 심판 보고 이 싸움을 합니까? 심판은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제3자가 심판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심판도 하고 당사자도 되고 이게 대한민국 법치국가라고 하는 그 국가의 사법 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독자의 통일당은 비례대표 전체하고 전체 253개 지역구 전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 소송은 전체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독자의 예, 통일당 당사자가 정당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미루고 예. 기독자의 통일당을 하게 되면은 거의 빼박 증거들이 나오니까 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기독자의 통일당의 증거를 대조하려면 비례대표표 전체를 공개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표 바꾸기, 표 얹기, 표 관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맞추려면 전체 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 불가능합니다. 자기들이 표를 맞춰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자의 통일당이 제기한 소송에서 변론을 연다든가 기일을 지정한다든가 수개표 작업을 한다든가에 대해서 경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정선거를 발표해서 우리 애국자분들의 투쟁 방향을 네. 기독자의 통일을 하는 이걸로 계속 주장하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자의 통일당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국토보안과 관련해서 연대해서 저희들이 또 마찬가지로 연합을 해서 철저히 여기에 참여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시면 지역구는 표를 맞춰놓거나 예. 이런 가능성이 있지만은 예, 증거 보전을 한 그 장소에서만 표를 맞춰버리면 수개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기독자의 통일은 전체를 맞기 예. 때문에 그러면 전체를 맞추려면은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거를 맞추는 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예, 그래서 문제고 있다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원래부터 열심히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연대해서 진행합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저희들이 중앙상임위원회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매주 나와서 저희들도 1인 시위를 이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판사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건 어떤 말씀이에요? 원래 묵비권은 이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범죄의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의 진술을 하지 않는 거를 이걸 묵비권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심판을 보는 사람이 심판을 안 봐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묵비권을 행사해요? 그러면 그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소송의 진행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판사가 무슨 놈이 묵비권이냐, 재판부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진행은 누가 하냐, 당사자 둘이가 원고와 피고가 치고받고 싸워야 됩니까? 꼭 한 소리 들으려고 해서 야 임마
정찰이 자식아.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대법원과 이 사법부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 지금 뭐 대법원 직원들도 많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대법관들을 향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최후보루는 바로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사법부가 감당해야 됩니다. 정권이라든가 의회가 이 자기 마음껏 자기들의 공산주의화 하려는 전체주의화 하려는 이 시도에 대해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은 사법부인데 사법부 자체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여기에 부화 뇌동을 하는 이러한 사법부가 된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대법관들이 스스로 자신의 본분을 지켜주고 자기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밥 먹고 고위직을 누리고 이러라고 서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국민들이 세워준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독자의 통일당에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소송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송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법원에서 재판이 길어지는 게 3년도 걸린다, 4년, 5년도 걸린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걸리는 거고, 저도 대법원 국선 형사 사건을 많이 했지만 4개월, 5개월이면 판결이 다 나와요. 대법원에 접수되고 빠른 건 3, 4개월이면 판결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작년 4월, 5월에 제기된 게 아직까지 변론 기일도 안 잡히고 있다는 거는 만약에 이 부정선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판결이 선고된 게 있다면 그러면 이거 의도적으로 이거 보겠다는 거겠죠. 만약에 이 사건이 제기된 이후에 나온 모든 사건들이 다 똑같이 진행이 안 됐다면 뭐 사정이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나마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대법관들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게 확실한 거고요. 당당하면 재판에서 까면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지금 원고들이 다 망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근데 이렇게 뭉갠다고 대법관들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 안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6개월 내내 재판을 끝내게 되어 있는 법에 나와 있는 건데 법에 그렇게 6개월 내에 끝내라고 한 거를 아직까지 지금 매일같이 우리가 이렇게 소리치고 이 선거가 가장 중대한 사안인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뭉개는 거는 그 자체로 직무유기죠. 직무유기는 확실합니다. 재판 안 할 거면은 판사들이 왜 있습니까? 집에 가야죠. 그러면은 나중에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정권을 우리가 되찾았다. 그렇게 되면은 이 판사들은 직무유기로 전부 다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로 가겠죠. 공수처럼 요즘 판사님들이 사직하는 판사님들이 많다던데 역대 최고라는데 그렇죠. 그것도 공수처 때문에 그런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많은지 네. 참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고 지금 대법관님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뭉개는 게 뭐 본인들한테 뭐 본인의 보신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판사로서 법관으로서 양심을 지키면서 재판을 하는 것이 본인의 명예를 법관으로서의 그 평생 지켜온 명예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장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뭐 베네수엘라 기타 등등 전 세계가 이 부정선거에 몸소를 날 때문에 부정선거가 이렇게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묻혀가고 뭉개고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예. 예전에 부정선거 있어서 사형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가 말해주는 거고 거기에 재판부가 공조를 해서는 안 되죠. 판사의 역할은 재판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보다 더 성실하고 열심히 재판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대법관의 자리까지 간 거 아닙니까? 백으로 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대법관이 돼서 일을 안 합니까? 뭐 몸이 아프시면 사직서를 내시든가 그것도 아닌데 재판을 안 하시는 분은 직무 유무가 어디까지 갈까요? 그들이 나오신